심리검사를 수도 없이 해봤지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려주는 검사는 정말이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대부분의 검사가 사람을 단지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만 하고 끝날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라고? 끼리끼리 놀라고? 그런데 WPI 검사는 확실히 달랐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지까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제대로 아는 방법. 마음의 MRI, WPI 심리검사는 WPIpainfree.com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각자 도생 시대의 마음 해방, 통증 해방 방송 황심소. 고구마처럼 답답한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당신에게 건네는 속 시원한 사이다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새봄, 졸업과 입학, 그리고 취업 등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당신. 당신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이놈의 조직. 내가 정말 이 찌질한 조직을 한번 제대로 살려보겠어. 라며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 또는 그런 그를 지켜보며 이렇게 중얼거리는 사람? 뭘 또 저렇게까지 미친 듯이 일하는 거야. 힘들게 시리. 내가 속한 이곳, 이 조직이 잘 안 되는 건 전부 다 저 무능에 빠진 대장이랑 꼰대 같은 윗사람 탓인 거잖아. 앞날이 깜깜한 이곳에서 기껏 해봤자 말단 조직원인 내가 열심히 해봤죠. 뭐 대충 무슨 소용이 있다고 저러는지. 난 그저 내가 갈아탈 또 다른 멋진 조직을 또는 멋진 학교를 발견을 하기만 하면, 그래서 그걸로 싹 갈아타기만 하면 그때야말로 아주 그냥 내 인생 진짜 멋있고 번듯해지는 바로 그런 길로 샥 진입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 주먹구구식 회사에서 벗어나 내 능력을 키우고 싶어요. 자기를 뽑아줄 정도의 회사는 상당히 주먹구구식이고 엉망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정확한 성찰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엄청난 대단한 인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선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뽑혔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여기서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근데 체계적인 선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뽑힌 인재는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요구받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본인한테 주어진 것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을 요구받는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마치 아주 정교한 기계의 부품으로 돌아가기를 요구받기 때문에 체계적인 선발 과정을 통해서 선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가 있는 조직이 주먹구구식이고 진짜 엉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내가 여기서 내 자신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진정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번 진로 탐색 내지는 그런 걸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안 돼 있어가지고 내가 진짜 제대로 못해요, 쉽게 환경 탓을 하고 그 이야기 하시는 분들 자기가 어떤지 진짜 살펴봐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담이라는 건 어떤 감정적인 정서적인 불안이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런 진로 상담,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조직에 가서 또는 자기가 앞으로 5년, 10년 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려고 하는 또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이런 진로 상담은 심리 전문가 또는 심리 상담 전문가가 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또 제대로 잘 안 해요. 그래서 직업, 진로 전문가는 따로 있는 줄 알고, 실제로 진로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만들어지는, 진로 소주 아니고요, 그 사람의 진로 상담
또는 인생 상담이라는 건 그 사람이 스스로 누군가 그 상담하는 사람, 상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자기 삶을 본인이 담담하게 되돌아보거나 또는 현재 상태에 있는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상담의 에센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담자의 상황인식, 내담자의 문제인식, 문제 해결 단서, 문제 해결 방법, 구체적인 해결 전략, 어떤 사람 상담을 하는 것 자체는 어쩌면 시체를 앞에 두고 해부하는 것만큼 부담스럽고 힘들다라는 거, 그것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처음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을 그냥 단순히 구경한다가 아니라 이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공감하고 또 나름대로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고 또 내가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의 마음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거는 신체를 해부해 가지고 뭔가 이 사람이 무슨 병인지 알아보고 나름대로 이 수술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몸의 병이든 몸의 아픔이든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는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는 일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쳐본다든지 살펴보는 거는 엄청나게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희한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마치 그렇게 신체 해부도 하듯이 보여줄 수 있을까? 사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까지 어떻게 들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드러나는 건가?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마음의 아픔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또 그 마음의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내담자가 자기 상황을 인식한다라는 것이 일단 내담자의 마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내담자는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무엇이라고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냥 믿고 있느냐. 미션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 거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한 믿음이에요. 종교도 아니고 절대자도 아니고 뭐 자기 주인님에 대한 믿음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처하고 있는 문제,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도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무엇이라고 믿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인식은 보통 상담 사연에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오고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믿고 있느냐는 표면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으로 보통 많이 드러나고 그것을 그 사람이 표면적으로 믿고 있는 것과 실제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유나 여러 가지에 대한 믿음을 다 여러분들이 잘 추론을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믿음이거나 가져야 하지만은 가지지 못한 믿음이거나 이거를 파악해내는 것이 실제 문제를 파악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이나 문제 해결 전략은 그 단서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라고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내담자의 상황 인식. 내담자는 스스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이거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자기 상황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담자가 소심한 인간인지 또 욕심이 있는지 아니면 본인의 문제를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지 이것이 이제 리얼리스트냐 로맨티스트냐 휴머니스트냐 아이디얼리스트냐 에이전트냐와 같은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자기 상황을 인식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 너무나 당연히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상황을 모든 사람들은 저 상황이 있으면 저럴 수밖에 없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어쩌면 이 순간에 상담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때는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특성으로 나타나는가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WPI 프로파일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내담자의 상황인식인데 리얼리스트와 에이전트 프로파일 진짜 오래간만에 보죠. 타임평가에는 매뉴얼 만방으로 오면 이제 진짜 이분한테 내가 아주 통념적이고 뻔한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 아니면 이분의 상황에 대해서 이분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해줄 것인가, 이거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리얼리스트와 에이전트는 자기 마음을 알기를 상당히 불편하게 여기고 거부하는 심리 상태에 있다는 것. 그래서 자기의 모든 문제는 어떤 현실적으로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로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이상적인 스펙을 자기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문제가 생기는 거고, 남들이 멋있게 생각하는 좋다라는 그런 환경에 자기가 처해기만 하면 자기 문제는 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내게 회사에 가서 내 능력을 인정받고 능력을 잘 발휘하기만 하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지내는 게 되게 리얼리스트 성향과 에이전트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많은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회사 생활을 잘합니까? 라고 할 때 가장 일반 기업체에서 직원들 교육시킬 때 어떤 사람으로 생활해라 라고 할 때는 절대적으로 리얼리스트와 에이전트로 생활하라는 이 나름대로의 팁을 주고 그런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성과로서 보상을 받고 능력으로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회사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성과예요. 성과. 에이전트예요. 그 다음에 위에 상사의 지시를 따르면서 본인이 항상 말 잘 듣는 사람, 착한 사람, 주위의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평판, 되게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리얼리스트로 살아가는 거예요. 2주 동안 회사 사무실에 들어오면 미간이 인상 써지고 감정이 깊숙이 침체됐습니다. 친구가 회사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직무와 다른 업무를 시키고 대놓고 무시한 고민을 듣고 저도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리얼 분들은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 친구 문제예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일은 잡무라고 생각하며 제 스스로도 무술이라고 느껴질 만큼 하찮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감정을 구글에서 검색해 본 결과 성취 욕구와 인정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거라고 여겨집니다. 예전 직장은 프로젝트 담당을 했고 시작과 끝을 끝까지 완수했고 책임이 있었지만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업무는 직장 상사의 서포트 역할이며 기준이 없어서 매번 기준이 달라져서 양식을 매번 교체했고 주먹구구식의 업무입니다. 정말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는 저를 누르려고 합니다. 입사 초반에 타 부서로 인사를 하면서 생산관리가 뭐라 생각하냐라고 해서 생산 스케줄을 작성하고 공정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답하니 어이없다는 듯이 비웃으며 생산관리는 예산에 맞게 업무 효율을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서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하지 어설프게 아는 척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모욕감을 여러 차례 줬습니다. 각자의 마음에 따라서 생산관리라는 것 자체도 다르게 개념화 시킬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이 두 분이 코미디 같은 코미디를 한 편 찍은 거죠. 너는 수준이 낮아서 생산관리를 못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막상 업무에 대해 질문하면 제 사수에게 물어보라고만 하고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니 스스로 판단해서 업무를 하다가 실수를 저지르면 다음부터 심할서 쓰라는 말을 3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폭언에 당할 수 없어 인사과에 가서 그동안의 모욕과 폭언을 다 폭로하고 나가겠다고 경고를 줬고 한 번씩 저를 건드립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저의 개인 만족도가 높아져서 회사에서 성취 욕구를 감소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친구가 회사에서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느껴서 괴로웠습니다. 작년부터 회사가 경기가 좋았을 때보다 매출이 급감해서 본사에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회사의 임원분들이 이리저리 자료를 요청해서 작성은 했지만 왜 이걸 미리 준비할 생각은 못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평정심을 잃은 임원들 모습에 제가 불안하고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리얼은 이거 진짜 힘들어요. 회사가 망하면 내가 쫓겨나지 않을까 라는 것 때문에 임원들이 불안하면 본인이 더 불안하고 그러면서 그걸 스스로 회사에 대한 애사심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죠. 작년에 이 시기에 이런 분위기가 비슷하게 반복됐는데 임원분이 이런 일에 대한 대비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도 보이는데 저희 임원분이 눈에 제대로 안 보이는 걸 보면 역시 우리 회사 임원은 멍청해. 뭐 능력이 없어. 그냥 나이만 처먹었어. 그런데 주는 월급이 아깝다. 이런 생각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참 많이 해요. 사실은. 하지만 저를 되돌아봤습니다. 나는 과연 기준이 있는 사람인지, 나는 힘들다고만 하는데 내 삶에서 위기 관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나는 상대방에 대해 비난만 하고 있지 않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훌륭해요. 리얼리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자신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는, 이거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대개는 이거조차 안 하고 빨리 내가 이 난파하는 배를 어떻게 안전하게 탈출할 것인가, 쪽배가 어디에 있는가, 비상 버튼은 어디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 친구는 그래도 자기 자신에 대한 약간의 성찰을 한다는 건 훌륭한 거죠.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앞길이 캄캄합니다. 아직 준비를 위해 영어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취득했지만 평생 남들이 하는 그 길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자기가 미래에 대한 준비를 영어 공부하고 자격증 취득이라고 생각하는 이 놀라운 생각,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진짜 누구 못지않게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않는 거, 왜 이럴까요? 왜 허구날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할까요? 이게 참 여러 가지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진 많은 거를, 그리고 그 통념적인 이 삶에 대한 또는 자기 개발이나 이런 생각을 이 리얼리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얼마나 잘 받아들인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연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세상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트렌드에 대한 공부, 부동산, 주식 같은 공부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주식을 책을 읽고 공부를 해가지고 지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인간들 진짜 골 때린다는 생각이 들거든. 회사 다니는 것보다 전업 투자해가지고 월급보다는 더 많이 돈을 버는 친구들은 제법 많아요. 그런데가 이제 항상 붙은 거죠. 근데 그게 10년이 지났을 때 그 돈이 그러면 빌딩 몇 채 살 정도로 축적이 돼 있느냐 하면 회사 다닐 때와 연명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회사 넣을 때 퇴직금 받는 거하고 그 친구가 번 거하고 보면 거의 똔똔이 되는 놀라운 법칙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기업이 너무 가고 싶었지만 가는 회사마다 위기의 상황이니 평생 회사에 의존해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기술을 배워야 하는지, 기계 전공의 기사 자격증을 이용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을 자기는 가고 싶지 못 갔고 중소기업에 있는 이런 친구들이 더욱더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20대 후반, 대개 20대 후반에 상담하러 많이 와요. 그 친구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그리고 벗어났을 때 완전히 새로운 뭔가를 하기만 하면 자기 인생이 새롭게 풀릴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물어봐요. 네가 지금까지 살면서 네가 진짜 잘 나가고 네가 멋있게 성공하고 뿌듯하게 뭔가를 이루어 본 경험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없어요. 뭐 상이라도 한번 받았다라는 흔적도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없어요. 보통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기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고, 자기가 사는 게 힘들고 학교 다니기 싫고 공부가 안 되는 거는 다 엄마 때문이고 아빠 때문이고 언니 때문이고 동생 때문이고, 그러면 선생 때문이고 친구하고 어울려 놀고 그렇게 재미있게 살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해요. 너무나 착하게. 그런데 문제는
그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갑자기 대학을 와가지고 멘붕 상태에 처하게 된, 그리고 대학도 오엽에 다니다가 전문대 같은 경우는 2년 다니면 그냥 착실하면 또 회사에 취직이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회사에 취직된 거는 자격증을 자기가 얻었기 때문에 회사에 취직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취직하기만 하면 자기는 이제 고생 끝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리고, 이 회사는 나에게 있어서 나의 인생을 보장해 주거나 내가 평생 먹고 살 거가 이 회사에서 나올 거라고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악한 상사가 나를 누르려고 그러고 본인의 무능함을 감추고 내가 치고 올라갈까봐 내가 두려워서 나를 시잘데없는 일만 시키고 내한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런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막상 사연을 쓰면서 느끼는 것은 제 감정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제 스스로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남들의 평가가 무섭습니다. 박사님은 저를 도와줄 사람인데 박사님이 이 사연을 보고 저를 꾸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막상 제 감정과 생각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비난받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씁니다. 역설적으로 써먹을 만큼 대단하지도 없는 애들이 꼭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는 듯합니다. 자기만의 것이 없다는 증거,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리얼 에이전트 애들이 가지는 특성이 돼요.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내 거를 훔쳐가지고 노벨상을 다 인간들이 받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부모님께서 힘들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공감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회사가 힘들어 이직하겠다고 하면 잘 이직 준비하라는 말도 저에게는 실적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생각해보니 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주지 못해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막상 제가 그런 은행을 상대방에게 받으면 상처받고 속상할 텐데 저희 감정을 그동안 무시한 채 살았습니다. 저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부모님한테서 늘 왜 그러냐라는 식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저희 감정을 이해해 볼 생각이 없었고 저희 행동에 대한 원인 분석이 없었습니다. 왜 저는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근원에는 항상 과거가 있는지 많이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도 풀지 못한 과거의 실타래를 계속 풀어가야 하는 걸까요? 이걸 보면 프로이드는 이 리얼리스트의 프레임에서 정신분석을 만드는 건 아니었는가, 이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상당히 지금 현재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타래를 풀어야 되고 과거의 아픈 기억을 되살려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도 상당히 리얼리스트적인 생각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현재 자기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리얼리스트와 로맨티스트가 보이는 게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인식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WPI 검사는 wpipainfree.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미래를 계획하고 현재를 잘 살고 싶으나 엉키는 느낌입니다.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고 화가 났고 분노가 쌓였다는 것이 상대방에 다 드러납니다. 이건 이분이 어쩌면 로맨 성향으로 살다가 지금 리얼로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런 걸 사회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감추고 살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말투와 표현 방식에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막상 들어보면 상대방에게 느낀 행동이나 느낀 감정은 맞으나 쌓였다가 분노가 폭발해서 작은 곳에서 터진다거나 정확하게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감정이 앞서서 말의 조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최고로 제어가 안 될 때는 생리하기 일주 전입니다. 이때는 정말 잘 재우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네, 로맨에서 리얼로 변신한 아가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체 정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보통은 의사들은 호르몬이 요동쳐서 그렇다고 하는데 자기가 불안해지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생리하는 그 자체가 자신 스스로 핸디캡이라는 걸 느끼고 엄청나게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거든. 지금은 내가 느낀 감정이 무엇인지 연습하고 있고, 근데 무엇인지 알고 연습할까요? 항상 자기의 이 수련하는 기간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무엇을 추구하느냐를 스스로 그림을 못 가지면 그냥 이 물이 흐르는 대로 자기를 그냥 띄워서 맡기는 이 상황이 되니까 이런 게 더 심하게 일어날 수도 있죠. 상대방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저의 감정을 설명해주면 상대방도 이런 사연을 듣고 자신의 이해 상황을 설명해주면 서로 오해가 쌓이지 않는데, 이럴 때 리얼리스트는 했잖아. 소통이 필요해. 우리는 소통이 필요해. 소통은 무슨 소통? 된통 당하고 나서 늘 소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서로서로 자기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면 잘 통할 거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자기 마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털어놓을 게 없어. 서로 오해가 쌓이지 않는데 저의 의견조차 들어주지 않는 사람과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리얼 분들, 로맨하고 리얼 분들이 보이는 아주 희한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읽어줘. 읽어주니까 좀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는, 이게 로맨이나 리얼리스트한테 상당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나의 감정을 잘 받아들이고 나를 이해해주자라는 마음이지만 살아온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마음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저분 매뉴얼 만빵 높으니까 내가 이래야 된다라는 거, 그거에 맞춰가지고 사람하고 관계 또 회사 생활 하고 있으니 진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돌아버리거든요. 저는 뿌리가 튼튼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나 배워서 그래요. 아니 허접한 그 자기 개발서들이 다 애들 하여금 허접한 이야기로 내가 그렇게 되기만 하면, 이런 생각을 해서 대한민국 진짜 젊은이들 방황하고 힘들게 만드는, 화가 나요. 그 마치 가짜 선지자에 현혹돼 가지고 사교 집단에 가는 인간들을 내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느낌인데 위기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심리가 불안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양약은 이구이나 이여병이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고 내 문제에 대한 답을 알 것 같고,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 때 모를 때 이런 번듯하고 멋있는 구절을 하나 내가 외우고 쓰기만 하면 내 인생에 답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희한한 마음. 내담자의 상황인식. 제조업 생산관리팀에서 사무 업무를 하고 있다는, 현재 회사는 기준이 없어 주먹구구시로 운영되고 앞으로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비전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찾는 거다. 아니에요. 비전은 약국에서 500원 주고 사는 거야. 요즘 별로 그게 인기가 없나 봐요. 사람들이 비전이 확실히 없는 나라 돼버렸네. 비전을 주세요. 저희들에게 비전을 주세요. 이런 이야기하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사장이나 대표한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 비전을 지가 찾아야지 왜 조직이 주는가. 그게 어쩌면 자기가 자랄 때 부모가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학교 다니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누군가가 자기한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알려줬고 그걸 잘 따르는 것이 잘 사는 거다라고 믿는 그 마음이라겠죠. 그게 이제 리얼리스트의 마음이겠죠. 자, 지금 상담 사연 보셨으니까 이 친구가 원하는 비전이 뭔 것 같으세요? 이 친구가 원하는 비전이 있는 거는 같으세요? 보통 그런 표현 있잖아. 우리 동네는 더 이상 잘 될 가능성이 없어. 빨리 여기들 다 탈출하는 거야. 너는 왜 아직도 남아있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가 어디에 사는가, 또 자기가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어느 지역에 가서 산다가 아니라 남들이 좋다고 하는 데 가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잘 사는 거라고 믿는다는 거죠. 회사의 비전은 내담자의 비전은 회사가 번듯해서 자신도 번듯하게 보이고 싶은 건가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는 뭐냐면요,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회사가 발전을 해. 그러면 나는 묻어서 발전을 할 뿐만 아니라
얻는 게 많이 있기를 바라는 거야. 난 가만히 있고 회사가 발전을 하면 비행기가 하늘로 오르면 나는 가만히 의자에 앉아가지고 착 비행기 같이 함께 하늘로 오르니까. 그리고 회사가 더 발전하면 내가 그 과실을 나도 챙길 수 있게 되니까.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의 비전이에요. 똑똑한 보스를 모시면 좋은 측면은 그 똑똑한 보스 거를 내 거로 만들면 좋은 거고, 그 대신에 그 똑똑한 보스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똑똑한 보스 밑에서는 항상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멍청한 놈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니는 늙고 나는 젊으니까 니 죽고 내가 남아있으면 내가 똑똑해질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면 되는 거거든. 이런 게 비전이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꿈과 희망. 근데 멍청한 보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럼 그 비전은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네가 멍청하니까 네가 해야 될 일을 내가 다 하게 되면 나는 내 직급이 지금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루는 일은 너 수준의 일을 하니까 내가 팀장급에 이 팀원으로 지낼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나에게 기회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팀원 3년에 팀장 3년을 경험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를 팀장으로 시켜줘도 나는 준비된 팀원입니다. 팀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멍청한 그 팀장을 위해서 본인이 팀장이 하는 일까지 다 하는 직원이 있을까요? 부하 직원 없죠. 그럼 이 부하 직원은 얼마나 멍청하냐. 팀장을 닮아서 멍청하게 지내는 그걸 그대로 보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팀장한테는 배울 게 없어.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이렇게 멍청하게 있어.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자기 마음이 주먹구구식이고 막연할 때 정답을 찾듯이 체계적이고 발전 가능성, 비전 등등 이런 단어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기업들이나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저런 소리를 하고 있을 때마다 참 울어야 되는지 웃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저 자신이 하려는 일을 묵묵히 해나가면 되는 거군요. 내담자의 상황인식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또 더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질문? 에이전트 모드로 사시는 분은 자기한테 엄청난 의미 있는 일을 주어지면 그거는 일을 자기가 PM이 돼가지고 진행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미를 있다고 생각하는데 리얼은 끊임없이 이게 내한테 이익이 될까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은 내한테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계산하거든. 그러면 쓸데없는 에너지 다 쓰고 본인이 이걸 왜 하는지조차도 생각을 안 해봐요. 그래서 왜 하세요? 이 일을 이렇게 묻는 거는 왜 사세요? 라고 내가 묻는 거하고 똑같은 식의 부담감으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의 가치라든지 삶의 방향점이라는 건 자기라는 것에서 출발하기보다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 남들한테 기준, 어떤 외부의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가치나 삶의 방향이지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내고 생각해내는 것이 자기 삶의 가치나 방향이라고 생각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사람이거든.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나 다 있어요. 나 그거 안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 아는 것이 진짜 자기 것이냐 어디서 빌려와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이 내담자의 사연 속에서 내담자 자신을 표현하는 부분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바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멋진 사람으로 보여줄 때 까마귀가 여러 새들의 깃털을 자기한테 꼽아가지고 가장 화려하고 멋있게 표현하면서 남들한테 드러내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남들한테 멋있게 보여주는 대로 살면 돼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잘 생각하느냐 또는 그거를 받아들이느냐 그건 또 다른 이슈죠. 그렇게 살면서도 항상 비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더 나은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순간 본인은 계속되는 불행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에 대해서 통념적인 상담을 진행한다는 건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이 친구가 현재 참 훌륭하게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너가 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뭔지를 확인하고 너가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이러이러한 길로 네가 발전해 갈 수 있다.
네가 기계 뭐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 또 이런 친구들 다 전문가가 되려고 한다거든요. 전문가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전문가가 됐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했어. 그래서 그걸 이 분야에서 전문가는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따기 위한, 또 그런 회사에 근무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네가 나이도 아직 젊고 또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는다는 게 대학원을 가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또 회사에서 네가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일을 수행을 하고, 이 전문가 코스를 이야기해 주는 게 가장 이 친구한테 통념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훨씬 이 친구가 현재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기 힘든 상황이니까 네 정체성을 이렇게 확립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네 삶의 가치가 뭐냐, 그리고 그 가치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쩌면 그럴듯한 정답에 끼워 맞추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통념적으로 이 내가 상담을 한다라는 말과 정답에 끼워 맞추는 상담을 한다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일단은 이분들의 삶에서 뭐보다 중요한 게 남들한테 번듯하게 보이는, 그러면서 자기만의 전문성을 가지려고 그래. 그런데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남들 다 하는 방식으로 하면 자기만의 전문성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남들 다 하면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직업이 의사, 변호사, 뭐 회계사, 세무사 이러면서 다 사자 부르는 직업은 사람들이 그 타이틀로 인해 가지고 얻게 되는 전문성이지, 실제로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전문성이라고 인식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틀로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경험을 하면 전문가는 그냥 사기꾼이거나 멍청한 놈 진짜 잘 골라가지고 일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경험들을 더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사람한테 좋은 상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팀원과 팀장님이 너무 모든 것을 다 해주셔가지고 나는 같이 상도 받고 서성같이 나를 항상 따뜻하게 받아주고 이끌어주고, 서성은 학비라도 받지. 본인은 월급을 받으면서 상사한테 서성을 기대하는 거는, 그걸 원하면 이분이 지금 얼마나 도둑놈 심보로 회사를 다니는 거 알겠죠? 통념적인 상담을 할 거냐 아니냐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상담하러 가면 그걸 가지고 상사와 잘 지내는 법, 뭐 항상 상사를 만나면 칭찬을 한다, 커피를 타드린다, 뭐 우리 상사 잘해요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대화하는 법 이런 거 가르쳐주고, 그게 마치 이 사람의 진짜 문제인 것처럼 인식을 하거나 풀어주는 게 상담했다고 믿는 거거든. 다른 사람 상담한 거 이런 사연들을 보면 거의 그 패턴에서 넘어가지를 않아요. 회사에서 상사와의 갈등,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내담한 이 A씨는 요렇게 이야기해서 요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상담 리포트 딱 받으면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직장 내에 닮고 싶은 선배나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있었다면 좀 달라질까요? 이제 이게 전형적인 질문이 되는 거죠. 아니, 자기가 있는 직장에 닮고 싶은 상사나 롤모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장 밖에서 우리 김이사를 진짜 훌륭하다고 이 칭찬을 많은 분들이 하는데, 내가 보는 김이사는 저 엑시엑시 이 부하 직원들을 진짜 마른 수건 짜내듯이 짜내고 이 밤늦게까지 일을 시켜먹는 나쁜 상사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외부에서 이렇게 평가가 좋은지 몰라?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게 대부분의 회사원들 인터뷰하면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린 트랙을 밝은 선배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게 마치 내가 갈 길을 미리 잘 닦아는 선배가 있으면 저는 이렇게 험하고 어려운 길을 가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예수님을 부르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도 나는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좋은 건 다 내 거로 하고 싶고 안 좋은 거는 다 네가 다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모를 때는 항상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당히 리얼한 이야기를 계속 듣는다는 거죠.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문제에 대해서 내담자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정답은 무엇인가? 내담자가 가지는 고정적인 생각, 신념, 성격적 특성들을 조합하여 내담자가 규정하지 못했던 실제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상담은 자기 문제를 자기 거로 생각하지 않고 남의 문제로 생각하면 이게 약도 없다. 이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심하다. 라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리얼리스 에이전트 오픈 매뉴얼은 다 맞는 이야기고 다 타당한 이야기고 그리고 진짜 훌륭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럴듯한 이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은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직계 아니고 남 거를 빌려온 옷을 입고 있거나 나무 접시에 있는 음식을 들어가지고 먹는 이 느낌을 주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이런 사람일수록 꼭 그래서 정치를 해요. 잘 나가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일수록. 네,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회사가 있던 도시에 비전이 보이지 않고 불만스러운 복지, 연봉이 동결된 이유로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다. 네. 이직은 전부 다 외부 요인이에요. 자기 삶의 가치나 삶의 방향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러면 가치와 방향을 주면 그걸 잘 받아들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받으래요. 개뿔. 업무에서 매번 달라지는 기준 때문에 힘들어한다. 이직을 하기 위해 남들이 다 하는 방법을 따라 영어 공부와 자격증을 취득한다. 이전 회사에서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시켜주지 않자 대학원에 가면 더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학벌이 좋아지면 자신의 삶도 달라지고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갈 거라 생각하며 연세대학원에 지원했었다. 근데 가지 않았다. 돈이 아까워서 아니면 돈이 없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겠죠. 스스로의 감정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감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며 그로 인해 사이가 틀어진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모든 특성들은 리얼의 특성의 원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 이상 아이디얼 에이전트. 그러니까 본인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건 현재의 본인과 거의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랑 당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해요. 그놈의 팀장 얼굴을 떠올리기만 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저를 오해하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답답한 제 삶에 뭔가 산뜻한 변화를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당최 모르겠어요. 여행도 가보고 뭔가를 배워도 보고 병원도 다녀보고 남들 좋다는 건 싹 다 해봤는데 효과는 잠깐일 뿐 제 삶이 크게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봤더니 내 마음은 어떤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볼 생각은 전혀 못했더라고요. 혹시 이게 내 문제를 해결할 단서 아니냐고요? 그렇습니다. WPI 심리상담 코칭은 자신의 실제 문제를 스스로 파악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어 상담합니다. 그 첫걸음은 WPI 초급 워크샵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어디서도 접해보지 못했던 마음을 읽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WPI 워크샵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자신의 일에 능통하여 설계 도면만 봐도 제품의 특성과 원리, 재질 등 모든 것을 분석할 줄 알며 일의 성과를 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이런 거 리얼들이 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명장 이래가지고 가장 철도 명장 그러면 그 누구누구 명장은 오늘도 새벽에 뭐 이 철도를 점검한다 해가 망치 하나 들고 공망치 들고 탁탁 이렇게 두드리면 지금 열차의 상태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고 그거를 귀신같이 잡아낸다. 그래서 옛날에 황우석 씨 보면 황우석 씨는 본인이 이 배아세포인가 무슨 세포 그거
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소에 그 임신한 소에 이 손을 집어넣으면 이 소가 임신을 했는지 또 암컷을 임신했는지 수컷을 임신했는지 바로 변별을 할 수 있다. 뭐 그러면서 뿅아리 간별사 수준으로 했대요. 그거 진짜 신문에 기사로 나온 걸 나도 처음에 황우석 씨가 막 그 아기양 둘리처럼 복제 뭐 소 운운할 때 한국에서 연구를 하고 한 사람이 이런 남들이 하지 않는 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 그리고 서울대 교수가 그랬다니까 일단은 뭐 완전히 사기꾼이라는 생각은 안 하겠죠. 그럼 그 사람 이력을 보는 거잖아. 이 사람이 서울대에서 박사를 하고 일본에 가가지고 또 포닥을 하고 다시 와가지고 뭐 그러면 완전히 생으로 하는 사람은 아닌데 소를 복제를 했대. 그런데 그 안타깝게도 기록은 없대. 자료가 없대. 갸우뚱 이게 진짜. 그런데 내가 모르는 분야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 임신한 소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성대를 감별하고 이 소에 제대로 이 복제가 됐는지 아닌지 그런 거를 감별을 한대.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2만 두 이상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딱 손만 갖다 대면 벌써 그게 다 안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내가 2만 명을 상담을 했다 하면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나는 이미 다 끝났어. 얼마든지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야 2만 두를 그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그 정도로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해야지 이렇게 이제 불을 태우고 있었는데 이제 황우석 사건이 딱 터진 거예요. 이거 처음에 황당하잖아요. 같은 황실에서 황당한 게 아니라 그냥 황당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PD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들어봤어요. 저 PD가 뭘 안다고 논문을 가지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파악을 했을까? 라고 했을 때 PD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PD가 그 논문을 읽어봤을까요? 안 읽어봤을까요? 그 줄기 배아세포 그 논문을 읽어봤어요. 그것도 영어로 된 거를. 그럼 PD가 그 영어로 된 걸 읽어봤을 때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 영어 논문이 진짜 무슨 내용인지 자기도 왜 이 논문이 그때 네이처지에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인데 이게 왜 대단하다고 난리를 치는지 언론에서 난리를 치니까 PD가 그리고 그게 복제된 줄기 그게 뭐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된지 지가 모르니까 PD가 그걸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읽으니까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전문 용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 용어는 어떻게 파악을 했을까요, PD가? 사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읽어봤대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더래요. 또 읽어봤어요. 그래가지고 놀랍게도 PD가 자기가 10번을 읽어보니까 이제 이 내용을 자기가 설명할 수 있게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여기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거를 자기가 확실히 느낌으로 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본인이 뭐뭐를 분석할 줄 알고 일의 성과를 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인간을 많이 쫙 보기만 하면 딱 보면 관상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그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미신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게 뭐고 그 사람이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한다는 걸 전혀 모르는 열심히 내가 이 문제집을 풀기만 하면 이 시험 성적 잘 받을 거야라고 믿는 그런 애의 사고로 지금 지가 배우고 발전하고 지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파악할 줄 알고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키우는 게 배움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 교육은 철저하게 생각하는 능력을 죽이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는 거를 무조건 받아 먹으라 하는 측면에서 돼지우리, 소우리에서 양계장에서 모이 주는 거 받아 먹는 그 훈련을 시키는 것이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 교육의 에센스고 가장 핵심 활동이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다 양계장에서 있는 닭이나 돼지우리에 있는 돼지나 소우리에 있는 소로, 그것도 소우리도 방목도 아니야. 이제 옛날에는 소도 방목을 시켰는데 이제는 소우리에 넣고 사료조가 키우는.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은 사료조 가지고 공장형으로 키우는 동물 사육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인데, 그걸 온라인까지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훌륭하게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하는 교육, 그럼 앉아가지고 생각해라 명상 생각해라, 이게 생각하는 교육이야. 미친놈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죽했으면 애들 보고 생각하는 교육 시킨다고 명상시키고 이러는 거, 집중시킨다고 명상이 집중력 향상에 좋다고 그러고 하다 안 되니까 그래서 약 먹이는 상황까지 되는 거예요. 집중 올린다고. 아이들이 교육받은 대로만 자라지는 않으니까 황반님, 너 대한민국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아이디얼리스트는 교육받은 대로 안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으면 되는데 살아남지 못하면 또 상당히 약 먹어야 돼요. 진짜. 내담자의 문제인식. 내담자의 문제인식, 표면적 문제. 주먹구구식으로 일체를 하는 회사에게 인정도 못 받고 실적도 못 키우는데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상대방의 감정도 이해해주지 못하곤 해요. 감정을 잘 받아들이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친구는 자기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게 없다라고 하거나 아주 약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내가 대놓고 이 친구한테 그런 소리 한마디도 안 썼죠, 그죠? 네. 너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 너 머리는 장식품이야.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사실 이 친구가 바라는 솔루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 친구가 원하는 솔루션을 내가 사실 줄 수 없다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만들어낸 솔루션이 창원에 있는 대학원을 가라. 그것도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원 가지 말고. 왜냐면 창원은 기계공업 중심 도시니까.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있는 도시가 비전이 없어서 떠났는데 창원을 가겠어요? 안 가죠. 안 가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창원에 가면 창원은 상당한 남초 도시거든요. 기계공학적으로 일을 하면 거기서 같이 일을 하거나 같이 연구하는 데서 괜찮은 똘똘한 남자를 만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실하고 착한. 당연히 있죠. 그럼 자기 인생에 많은 게 또 저절로 해결이 되고 본인이 그렇게 바라는 안정된 삶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 근데 그까지 다 설명해야 되겠어요? 근데 얘는 그걸 전혀 받아들이지 못해요. 외국을 가는 애도 자기가 그걸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나갔네요. 준비가 안 돼서 막연히 가는 애. 그런 친구들도 상담을 하러 와요. 상담도 오기도 하고 전화로도 오기도 하는데 그걸 항상 확인해요. 얘가 여기서 본인의 인생을 완전히 전환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요즘 그런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가지고 또 내한테 와서 상담을 할 때 또 있는데, 상당히 사람마다 똑같은 옵션이, 그러니까 옵션이라는 게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배경이냐, 자기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비슷한 조건이 있더라도 완전히 솔루션이 달라져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유재석이 끊임없이 대중들에게 무슨 이미지로 보여주려고 하냐 하면, 자기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이 이미지에 철저하게 같이 가요. 리얼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유재석이에요. 그러면 유재석은 자기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면 안정적인 상태에 살고 있다고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훌륭해요. 이 사람의 현실 프로파일이 리얼리스트인데 이상 프로파일이 아이디얼리스트로 나오는 거, 그것도 이 사람은 자기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현실을 바닥으로 해서 발판으로 해서 자기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막연하고 멋있는 게 어느 날 짠 하고 만들어지기만 하면 자기 문제가 싹 사라지고 해결될 거라고 믿는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온 거는 뭐냐면 당신이 영염하다고 하니 내한테 뭐 부적이나 하나 해주든지 아니면 당신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내 문제에 대한 삶에 대한 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내 친구도 갔다 왔다니까 나도 좋다니 한번 왔습니다. 결국에 또 꾸역꾸역 지 살던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의 운명이 되는 거죠. 잘리기 전까지는. 또는 스스로 그 회사를 나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생기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는 본인도 알거든요. 이 회사를 나오면 갈 데가 없다라는 거를. 이게 이제 30살이 넘어가는 상황에 있는 이 젊은이들이 겪게 되는 문제거든요. 그럴 때 그걸 자기가 번듯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해서 학벌이 시시해서 또는 내가 대기업에서 내 커리어를 시작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온갖 뻔한 또 이유를 다 자기한테 갖다 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너 자신이 누구인가, 너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리고 너가 매일매일 생활에서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너의 실제 문제다라는 것을 완전히 국면 전환으로 해가지고 지적을 해주는 것이 WPI 상담의 에센스인데, 리얼이 말하는 가치 자체가 리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것을 그걸 인정하고 상담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리얼은 자기 가치를 선정을 할 때 보통 우리가 리얼리스트 이론 배울 때 처음에 뭐라고 그래? 행복, 가정의 화목, 행복, 건강,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 그럴 때 제가 뭐라고, 그건 기본으로 우리가 가지는 건데 그걸 네 가치라고 한다면 그럼 그거 빼고요. 그럼 그 다음에 배려, 봉사, 헌신, 네 가치를 이야기하지. 남한테 그러면 번듯하게 보일 수 있는 거. 희생, 지가 죽어도 안 할 짓을, 정의. 그래서 착함이라는 게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착하고 좋은 상담가. 이제 이게 너무 내가 과격하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노예의 근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리얼의 일부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이게 맞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확 깼었거든요. 우리가 노예처럼 살고 개돼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때 가장 붕괴하는 사람들이 리얼 성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리얼 성향으로 자기가 열심히 잘 살고 있다는 사람이, 저 사람은 왜 내한테 욕을 해, 나를 공격해,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측은지심을 가지고 진짜 리얼하게 사실을 얘기해 준 거거든요. 진짜 울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막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내가 그렇게 될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와 비슷한 흔적이라도 이야기하는 인간은 다 없애버리고 싶고 부정하고 싶은 그 마음이라고 한다면 더 제가 정확하게 이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네. 정체성,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지만 어떤 분야에 어떠한 전문가가 될지 구체적인 생각은 하지 않는다. 현재 회사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전시킬 방법은 모색하지 않은 채 상사와 회사 탓을 하면 자신을 그저 무시당하는 서포터 역할을. 그러니까 전문가 타이틀이 있으면 갑자기 전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수성,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대한민국엔 전문가는 사기꾼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하는 인간도 사기를 기차게 치고 사기꾼이야말로 진짜 전문적으로 잘 사기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전문성 운운하는 거 진짜 코미디거든요. 없는데 전문성이 어디 있어요? 지가 지 맡은 역할을 잘하는 거, 그걸 전문성인데 우리는 전문성이 따로 전신의 문에서 구하는 게 전문성인 줄 알아요. 상당히 재밌잖아요. 왜 아파트에는 자기 집 문표를 안 달까요? 그러니까 아파트 값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아파트는 호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 값이 어떻게 올라가는 거는 사람들이 자기 집 아파트 값 올라가는 거에 대해 얼마나 매일 뉴스 중계 보듯이 확인하고 지내거든요. 그리고 그 아파트를 사는 거에 대해서 몇 층을 사야 되며 어느 향을 그렇죠. 사야 되고 이런 건 다 몇 동, 따지거든요. 로얄 동 이런 거 다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 그 중요한 집에 문표는 안다는 거예요. 그 심리는 이게 하숙생도 아니고
오, 진짜 신기하다, 사람들. 자기가 뭘 위해서 왜 사는지를 결코 적들이 알면 안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은 아닙니까?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 의미, 무언가를 배워 자신의 전문성을 얻고 싶어 하지만, 정작 자신이 얻고자 하는 전문성이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는 명확히 생각해 보지 않았다. 번듯한 대학원에만 들어가면 전문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더 좋은 회사로 취업이 될 거라고 막연히 기대할 뿐이다. 이 친구가 회사 생활 5년, 7년 한 사람이라고 믿겠어요. 지금 여전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수준에서 지 진로를 생각하는 그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아. 이제 아시겠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애가 자기 상황을 아는 애는 상담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미래가 그려질 때가 있어요. 근데 나이와 관계없이 지금 30이 다 돼가는 애가 중학교 3학년 수준인데 자기가 3학년이라고 하면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참 가슴이 아픈 거죠. 생활, 자신만의 뚜렷한 방향성 없이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길을 그대로 따라갔지만 생각한 만큼의 성과는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래에 대한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념적인 생각을 반복하는 거예요. 부동산, 주식, 트렌드 공부를 하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내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거. 그 트렌드의 하나로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가치라고 부여했던 전문성, 통념으로 얻었던 어쨌든 간에 일단 전문성이라는 거를 본인이 저희 삶의 방향이자 가치입니다라는 거는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너의 상황에서 너가 전문성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를 상당히 구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이 나름대로의 진로의 틀 안에서 만들어준 게 바로 이 사람의 상담의 핵심 내용이 되는 거죠. 문제 해결의 단서. 문제 해결의 단서. PM은 건설회사나 플랜트 회사에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없을 때 그 일을 잘 관리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사용하는 말일 뿐이다. 얘야 정신 차려라. 무슨 놈의 PM이 타이틀처럼 정해져 있고 학위처럼 받는 건 줄 아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큰 범위의 개념 안에서 자신 내담자가 취할 에센스는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생산 기술팀이 있을 때 작업에 대한 제안을 하고 16번 리젝팅 당하는 경험을 했지만 리젝을 판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사람처럼 아는지 알아본 적은 없다. 자기가 16번 리젝을 당했는데 그 리젝이 왜 당했는지를 모르고 그래도 끈기는 우리 인정해줘야 되겠죠. 리얼과 에이전트의 특성은 끈기예요. 그래서 몸이 골병이 나요. 남들에게 번듯해 보이고 누구나 이래야 한다는 것을 쫓아가면 그 당시에는 그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는 그 생각과 차이가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본인 생각을 스스로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죠. 에이전트 성향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1+1은 2처럼 어떤 논리나 규칙에 의해서 움직여야 한다고 믿는다. 누군가의 감성을 캐치하고 공감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 문제 해결 방법. 문제 해결 방법. 단서를 조합하여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 해결 방안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전문성을 키우거나 경험하는 것은 대학원에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잘 아는 곳에 가서 업무를 하면서 배우거나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직접 물어봐야 된다. 설계본을 보고 모든 원리와 재질 등에 대한 능통한 수준이 되는 것은 현장에서 10년에서 15년 경험이 쌓여야 가능한 일이지 처음부터 그걸 가르쳐 주는 건 없어요. 본인이 그리고 그걸 그냥 무조건 해보는 거하고 할 때마다 자기가 그 느낌을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이거 할 때 이 느낌이었는데 왜 이건 다르지? 다른 이유가 뭘까? 내가 긴장하고 했나? 편하게 했나? 아니면 쓰고 있는 재료가 달랐은가? 그것까지 생각해보면서 할 때는 느낌이다. 이거 완전히 소믈리에 이 와인 그가는 소믈리에가 와인 테이스팅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진정으로 감각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그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배우는 게 이게 진정으로 배우는 거예요. 책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와인 소믈리에 되는 거 아니잖아. 예. 설계든 생산관리든 무슨 일부터 하는 건 상관이 없으면 일을 하면서 연결된 내용을 본인이 계속 알려고 하고 끊임없이 결합시켜 나가야 한다. 업무와 인접되는 사람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하며 스스로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20대 아가씨가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20대 아가씨가 가장 못할 거라고 하는데 왜 20대 아가씨가 최고로 이 조건에 맞을까요? 아이고 40대 아저씨가 이런 전화 받아봐요. 밥 안 사주겠어요? 알겠죠? 아유. 가장 경계를 하지 않고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진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거를 뭐 여자라서 어쩌고 핀잔 주고 한다. 절대로 안 그래요. 어디 만화에 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 구체적인 해결 전략. 구체적인 해결 전략. 현재 여건 속에서 주변 사람이나 환경 속에서의 실전적인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를 하게 된다. 상황에 따른 자신만의 특성을 알면 자신의 행동 전략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창원대 기계공학부 석사고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내가 대학과 학과까지 지적을 해줬는데 교수를 찾아가 연락해 본다.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것이 나을지 공부와 일을 병행할지 나을지도 확인해 본다. 창원대에서 박사를 받으면 그것에 있는 기계 연구원에 들어갈 찬스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땡땡 산업에서 자신에게 리젝을 준 사람이 누군지 찾아서 연락하여 어떻게 그 사람과 같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지도 물어본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잘 공감하지 못하고 공감하려 할수록 엉뚱하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기 전까지 자신과 별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며 지내도록 한다. 상담한 내용을 여러 번 듣고 6개월이나 1년 후에 와서 그동안 목표를 향해 어떻게 지내왔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몰랐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알아가도록 한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후기에 나오는데 상담이 끝나고 녹음 파일은 2번 더 들어봤습니다. 창원적으로 회사나 학교를 옮기는 걸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옮기지는 않았고요. 현재도 그때 다니던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잘했어요. 참. 관점치는 못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라는 게 진짜 이 본인의 욕망이 아니라 포장이었다. 그래서 리얼리스트가 욕망이라고 이야기하고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포장이지 자기 욕망의 핵심을 파악하기가 참 힘들어. 그래서 자기 욕망을 표현하면 안 됐다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금기시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리얼리스트예요. 욕망은 억제해야 되고 욕망은 감춰야 되고 결코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리얼리스트는 자동차에 가스 없이 자동차를 운전해가지고 내 목적지까지 가겠다는 그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죠. 오늘 황심소를 통해 알게 된 놀라운 사실. 전문성. 전문성이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내가 하기를 원하는 그 일을 내 힘으로 직접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치열하게 고민하며 만들어갈 때, 그럴 때 나만의 전문성, 곧 나만의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랍니다. 어라? 전문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곧 내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이었던 거네요. 이제 아셨죠? 번듯한 조직, 번듯한 학교에 가서 배우면 될 거라는 통념 따위, 내 삶 따위는 모르는 개돼지에게나 줘버리자고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당신. 당신이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남들 시선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우선 솔직해져 봅시다.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첫걸음, 그 위대한 첫걸음을 뗄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의 고민,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나의 고민, 나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지와 위로를 받고 싶은데 내가 지금 겪는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하는 방법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에 대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또 아무것도 나에게 모르는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나의 마음을 정리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상담을 받기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어디에서 믿고 나의 마음의 아픔을 무작정 털어놓기에는 불안하기만 하다면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